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14일 을미호 두번째 기사 1512년 명정덕 7년 대간이 고안정 등의 일을 아뢰었다. 간원이도 아뢰기를 배철보는 그의 아비가 성주에 살 때에 그 고을 기생을 간음하여 자식 서너 명을 낳았고 또 노비 정안에 모두 배철보의 아비로 아비를 삼은 것은 온 고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인데 배철보가 그 아비가 낳은 딸을 첩으로 기생을 삼았으니 이것이 이른바 주행입니다. 전일에 이미 행위하여 주문하였고 이 일은 죄가 대벽에 관계되는데 배철보가 성주의 수석 풍관이고 또 그때 소임이 유곡 찰방이어서 중간에 억지로 중지한 것이니 이 사람은 사판이 낄 수 없습니다. 강증은 전에 전주 부윤이 되었는데 혼남하고 나약하여 고을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간사한 아전들이 마음대로 하였고 또한 사사에 소속된 공전이 많이 있었는데 둔전에 소속시켜 군자를 보충하거나 학전에 소속시켜야 할 것을 그의 사촌 아우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폐조 때 지조 없는 일이 또한 많아 악영에 합당하지 않으니 갈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배철보의 일은 이미 그의 추안을 고철하도록 하였다. 강증은 이 품의 재상이고 또 참판을 제수한 지 이미 오래인데 어찌 개정하겠는가. 나머지도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1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건정전 덜에서 성균관 사학 유생 등에게 책문을 시험 보였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1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1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신영절 안서봉 등의 일을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유순정 성희안이 의논드리기를 처부모 자식 사위의 전미는 자기 자신의 것과 분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곧 한 집안의 물건이니 비염하지 않으면 언변하지 못합니다. 하고 이 선언 의논드리기를 전래의 전민이 그 고을에 있게 되면 수령으로 차임하지 말도록 한 것은 역사와 부세에 공정하지 못할 폐단이 있을까 염려했으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처부모 자식 사위의 전민이 비록 자기 자신의 것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어찌 무관한 사람이 전민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차임하지 마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고 김은기 홍경준은 의논드리기를 수령들의 처부모 자식 사위의 노비와 전지는 자기 자신의 것과 동료로 볼 것이 아니니 비염하지 말도록 함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정광필은 의논드리기를 수령을 서로 바꾸게 될 즈음에 고을 사람들이 받는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전민이 있는 고을은 부득이 비해야 하니 처부모, 자식, 사위의 노비와 전지가 있는 것도 비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부임한 수령이 서로 바뀌게 되면 시끄럽게 될까 싶으니 비염하지 마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송일, 성세순, 한세와는 의논드리기를 요역이 고르지 못하면 수령의 현부에 달렸으니 만일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전민일지라도 자에게 사정이 없으려니냐. 현명하지 못하다면 그의 아는 사람 및 토호들이 전민에게도 오히려 고르게 자역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처부모 자식 사위의 전민이겠습니까? 대체로 공평하고 정대한 사람은 적은 것이니 이러므로 선왕조 때는 전답 10결이나 노비 10명 이상이 있는 자는 그 고을 수령으로 차출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법이 비록 대전에 실려 있지 않다고 해도 시행한 지 이미 오래이니 전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아니 상이 김응희의 의논을 따랐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1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안극종이 과연 외람하다면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송서함이 가하다. 최칭은 늙어서 일을 보살피지 못한다면 채직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17일 무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1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성운 정은 유중익이
고안정 이날 배철보 강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유중익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송흠이 보승 군수로 있을 때에는 창고가 차서 넘쳤는데 그 후임 군수 권년이 갈리게 되어서는 외람하게 훈도 및 아는 친구들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창고가 고갈되었다 합니다. 보성은 연회비연 고울로서 굴량이 가장 기묘하니 이럴 수가 없습니다. 행위하여 추구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권연의 일은 사원부에서 스스로 교찰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호 16권 중종 7년 8월 1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배철보의 이 일을 보건대 그의 첩 준금을 당초에는 배윤겸의 딸로 기재하였으나 그 뒤에 분간하여 이윤의 딸로 논단하였으니 이는 범연하게 채차할 이유가 아니고 실로 추악한 사람이니 사팔이 낄 수 없다. 미간일지라도 인물을 진퇴시키기는 가볍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미 이윤의 딸로 논단하였다면 적실하게 배윤겸의 딸이라고 지적할 수 없을 것이니 이런 뜻으로 정부에 물으라. 중종실호 16권 중종 7년 8월 18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궁중이 보낸 도선주와 함께 포소로 갔던 향통사가 와서 알리기를 도선주가 오늘 들어오게 될 것인데 다만 성친이 반란자들을 베어다가 우리나라에 바치려고 하여 국왕에게 고하는 일로 일본에 들어가 돌아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선주가 헛되이 돌아왔다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을 제포첨사가 관찰사에게 첩보하면 관찰사가 마땅히 계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찰사가 계문하기를 기다려 그 조치할 방법을 의논하려면 늦어지게 될까 싶으니 관찰사가 미처 계문하지 못하도록 마땅히 먼저 모여서 의논하여 미리 조치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부 부원군 6조의 판서 판윤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호 16권 중종 7년 8월 18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6권 중종 7년 8월 18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6권 중종 7년 8월 18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6권 중종 7년 8월 18일 김이 일곱 번째 기사 윤은필을 부응교로 경숙을 헌납으로 삼았다. 중조실호 16권 중종 7년 8월 1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혜로 아래에 나아가 무신들의 활쏘기를 관람하였다. 이조판서 송일이 아뢰기를 성중조에서도 자주 활쏘기를 관람하셨거니와 오늘 이 행사는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신이 용렬한 자재로 전조의 소임에 있으나 사람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가령 절제, 도, 위 같은 당학원을 쓰는 곳이라면 신이 실로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거진 같은 당 상관을 써야 할 곳은 주의할 적마다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는데 신이 주의하로 생각하여도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부와 육조가 모두 여기 모이고 온 나라 무사들이 역시 모였으니 같이 선발하여 쓰는 방법을 의논하여 그 길을 넓힘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중조실호 16권 중종 7년 8월 1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6권 중종 7년 8월 1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정부 부원군 육조판서 판윤 등이 의계하기를 봉중에게 화친을 허락함이 가할 듯합니다. 그러나 예조에서 절목을 마련하 입계하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의논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무죄는 미리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에 장수될 사람을 가려서 뽑는 예가 있었던 것이니 이 예의에 따라 널리 가려서 미리 양성하였다가 그때그때 곤란이 생기는 대로 주의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당참 일은 삼국 변진의 변이 있어 구원을 청하더라도 조정의 명의 없이는 깊이 들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보가 있을 때마다 중국 사람들이 곧 구령 혹은 의주에 와서 변을 알렸고 이제 또 서로 구원하기로 언약하였으니 전혀 도려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만약 다시 서로 구원하기를 청한다면 마땅히 서로 구원하기로 응답하여야 하고 이미 적변을 당하여 구원을 청하게 된다면 우리 진 역시 적이 내왕하는 길이 되어 비우고 멀리 갈 수 없고 또 적들이 저들에게 쫓겨 이리 나오게 되면 강어구 연안에 설비를 하고 대기하다가 기회를 보아 공격해야
하여 없애야 한다. 이렇게 권사로 응답해야 합니다. 다만 강위의 군마를 정비하고 적을 기다리다가 적이 닥치게 되면 형세를 보아 칠만하면 치되 끝까지 추격하지 않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군공 2일은 의주 창성의 군공은 세 등급으로 상조하겠습니다. 배철보의 이런 준금을 이윤의 달로 논단하였으니 이를 배윤금의 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금의 엄이 작약이 일찍이 배윤금과 간통하고 배철보 또한 준금을 간음하였으니 실로 행실이 없어 현직에 소용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친이 일본에 들어간 일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나의 뜻이 원래 화친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조정의 의논이 한결같지 못하다. 다만 오랑캐를 대우하는 도리에 모두 갖추기를 요구할 수는 없고 또 궁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와서 화친을 바랄지도 기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선 화친을 허락하도록 하니 예조에서 절물군 마련하여 예비한 뒤에 다시 의논함이 가하다. 그리고 변장을 가려서 쓰는 일은 이조 병조에서 그때그때 취품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아무개를 당상으로 하려고 미리 뽑아 정하면 불가하니 널리 쓸만한 사람을 가리어 미리 양성하였다가 씀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 7월 16권 중종 7년 8월 19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함경도 구황 경차관이 장계하였다. 신이 다닌 길에서 민간에 드나들며 구황한 상황을 살펴보건대 안변, 덕원, 문천, 고원, 영흥 등지는 농사가 다소 여물었고 사람들의 말이 정평지방은 팔리가 모조리 타서 손실되었다고 하므로 이에 각별히 돌아보았는데 늦비로 말미암아 대두 소두는 들어는 무성하게 익은 데가 많았고 그 나머지 벼곡시도 또한 조금씩 익어가 가을에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상수리가 또한 많아 따모기가 쉽겠고 아직 서리가 내리지 아니하여 목맥도 장차 먹을 수 있으며 유민이나 동양 다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이언호 정은 이원화가 전에 이를 아뢰고니 상이 이르기를 배철보의 일은 그 주안을 고쳐라 하건대 준금을 처음에는 배윤금의 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윤의 딸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위하도록 하였더니 배철보는 임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에 의논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영사 성희안이 아뢰기를 전번에 배철보의 주안을 보았더니 준금이 비록 동생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준금의 어미 작약을 배철보의 아비가 이미 간음하였는데 배철보가 또한 준금을 간음하여 그 소행이 매우 추잡하니 조정 반열에 서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배철보는 조정의 의논이 현직에는 제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매우 옳지 못한 말이니 지금부터는 사판에도 두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배철보의 일은 그때 승전에 개차한 뒤에는 현직에 서임하지 말라 하였고 또 이미 그 직을 갈았으니 뒤에 어찌 배철보를 급급하게 사용하겠는가.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0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이에 앞서 7월 5일에 야인들이 평안도 의주에 침범하여 남녀 7구와 소 42를 약탈하여 가니 의주 목사가 즉시 군사를 내어 추격하여 잡혀가는 사람과 가축을 탈환하고 적의 수금 넷을 비었는데 이에 이르러 논상하기를 자등있게 하였다. 잘했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0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창주 진장 이성석과 벽단 진장 윤취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깊숙이 들어가 적의 수금 6을 베었는데 또한 논상하기를 차등있게 하였다. 아이고 잘하네 자꾸만.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0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궁중에게 말하기를 대마도는 죄악이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없으나 전전에 너희가 국왕의 명을 가지고 대내전의 사자와 같이 청화를 하기를 간절하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고 주의를 자복하되 반란한 무리들을 베어 머리를 함에 담아다가 바치면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응답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머리를 베어 오기는 하였으나
반란할 때에 도수를 찍어서 서계를 보낸 성친 같은 자가 아직도 대관이라 일컬으며 버젓이 서계를 보내니 잃어본다면 바친 것이 곧 수악의 것인지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잡아갔는데 한 사람도 돌려보낸 것이 없으니 도주가 죄를 자복하는 성의를 어디에서 보겠는가. 더구나 지금 성친이 왕도에 뵈러 갔다고 핑계하고 와서 스스로 발명하지 아니하니 그의 죄가 있고 없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는가. 그 청와를 결탄코 들어줄 수 없으나 다만 우리나라와 기국이 대대로 우호가 있었고 지금 또 국왕 및 대내전이 재차 사신을 보내어 청화하기를 간절히 하기 때문에 그 뜻을 어기기 어려워 우선 애써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대마도가 은혜를 저버리고 흉악한 짓을 한 죄를 전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접대하는 사례를 전일보다 체감해야 하겠으니 너희들이 이런 뜻으로 국왕 및 대내전에 돌아가 알리고 겸하여 도주에게 말하여 잡아간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도록 하며 또 성친으로 하여금 직접 와서 스스로 발명하도록 하라. 가령 성친이 비록 자신이 범한 것은 아니라 해도 대관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수를 동용당하여 그 이름으로 대국에게 반란하게 되었으니 죄가 없을 수 없다. 따라서 도주는 마땅히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니 화친을 허락한 뒤에 도주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죄에 자복하는 성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더욱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접대 절목은 이러하였다. 삼포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도주의 세견선 50척을 이제는 그 절반으로 감하고 해마다 주는 쌀과 콩 200석을 이제는 그 절반으로 감하여 특송선을 보내지 말고 만약 말할 말이 있으면 세견선편에 와서 고하고 도주의 아들 및 대관과 직을 받았거나 도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쌀과 콩과 세견선은 모두 없애며 도주가 보낸 것이 아닌데 가덕도 근처에 와 정박하는 배는 모두 외적으로 논단하고 내부 깊숙이 사는 외인으로 직을 받았거나 도수를 받아 통행하는 자들을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는 것과 공로와 기뇨 여부를 요량하여 감하며 통행을 허락한 사람 중에 도수를 받은 자는 도수를 고쳐 발급한다. 이게 바로 그 문서네. 중정실록 16권 중정 7년 8월 20일에는 임술로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유순정 우의정 성이하니 허이게 하기를 예조에서 아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다만 외인들이 조빙이라 핑계하고 변방에 가까운 여러 섬에 와서 정박하다가 노략질을 할까 염려스러우니 무릇 나오는 외인 중 대마도에서 제포로 오는 직로 외인 다른 길로 다니는 자는 외적으로 논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경하는 외인들은 국왕의 사신 이외는 중조의 예에 의하여 칼을 지니지 못하도록 아울러 단속함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그렇다. 칼을 들고 오면 안 되지. 중정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0일에 임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조원계 장령 김굉이 고안정 강징 배철보 이날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2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중정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0일 개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지금 봉중이 청화하는 일을 의덕한 것을 보았는데 마땅히 계유한 뒤에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화친을 허락하는 일에 대해 전일의 주의가 비록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그야말로 성친이 직접 와서 스스로 발명한다면 화친을 허락하겠다는 뜻을 이미 봉중에게 계유하였는데 봉중이 도선조를 보내어 성친이 오도록 하였어도 도주가 영고를 핑계하여 보내지 않았으니 봉중이 장홍을 보낼 적에 몰래 제시하여 보낸 것인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바로 은역을 배반하고 오지 않았는데 시급하게 화친을 허락하면 국가 체면은 매우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그 계유하는 말의 어세가 유약하여 뒤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기비 성친이 온 다음에 화친을 허락한다는 것으로 타일렀다 해도 성친이 오지 않았으니 지금 성친이 오지 아니한 것으로 말하여 답설을 해서 오도록 함이 가하고 진시로 가볍게 화친을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고 고안정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번에 이 화친을 허락하는 일은 내 뜻도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당초에 대신이 화친을 허락하자는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니 나의 뜻을 경들이 마땅히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뒤에 온 조정이 극력 화친 허락하기를 청하기를 지금 화친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후회가 매우 클 것이다 하므로 내 생각에 이는 우리 국내의 일과 같은 것이 아니어서 먼 장래까지 헤아릴 수 없으나 조정에서 만전한 계책을 들며 극력 화친 허락하기를 청하니 듣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었다. 어제 예조에서 화친 허락하는 것으로서 공사를 하였고 대신들이 또한 화친을 허락하기로 의논을 정하였는데 대체로 큰일이라 마땅히 뒷날의 일을 봐야 하고 지금 멀리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들의 청을 따른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호 16건 중종 7년 8월 22일 개현 네 번째 기사 홍문관부제학 이 자화가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보건대 화천을 허락하자는 의논은 시급히 그 일을 성사하려고만 힘써서 국가에서 오랑캐를 대처하는 도리에 그 방법을 다하지 못하는가 싶습니다. 무릇 천하의 일이란 사기에 맞도록 해야 할 뿐이니 시기가 되기 전에 경솔히하는 것도 잘못이요 시기가 지나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지금 북중의 요청을 진시로 끝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화친하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있고 화친을 허락하면 우리에게 있으니 어찌 그들이 정성 바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초에 사람을 보내어 성친을 불러온다고 할 때는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였으나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 믿지 못함을 의심하였는데 이는 엉뚱한 일을 핑계하여 국가를 속이니 북중이 불러온다는 것이나 성친이 오지 않는 것이 국가의 경중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닌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당초에 국가에서 화친 허락하기를 어렵게 여긴 것은 성친이 수학으로서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중이 성친은 죄가 없다고 여겨 스스로 발명하게 하려 한 것인데 성친이 오지 아니하였으니 국가에서 더욱 할 말이 있는데도 경솔하게 화친을 허락하려고 하면 무슨 일입니까? 신등은 국세가 무겁지 못하여 저들에게 가볍게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의 말이 지금 만약 화친을 허락하지 않으면 화친을 바라는 소망이 끊어지게 되어 뒤에는 반드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화친하고 싶은 요청이 저들에게 있으니 비록 오지 않더라도 오지 않는 것을 염려할 것이 없고 그들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려 화친을 의논하더라도 늦을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성친이 오지 않았는데 곧 그 화친을 허락함이 사리 합당하지 못할 듯하기 때문에 전일 의득할 때 화친을 허락함이 가볍지 않다는 뜻으로 대신들에게 하유한 것이니 경들도 그 뜻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신들이 화친하자는 의논이 어찌 계책 없이 하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중종실호 16권 중종 7년 9월 2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헌납 경수기에 아뢰기를 북중에게 화친을 허락하면 국가의 경중에 관계되는 일이니 가볍게 허락하면 불가합니다. 강징은 패조 때에 수종을 분간할 때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여 지조를 돌보지 않았고 전주 부윤이 되어서는 정치가 선하지 못하여 공전에 소속할 땅을 사사를 그의 사촌에게 주었고 전에 형조 참판이 되어서 논박을 받아 갈렸는데 더구나 예조는 사대하는 관사로서 국가의 예문이 모두 여기서 나오는 것이니 어찌 이런 사람으로 악영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속히 개정하소서. 고안정의 가자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배철보는 천륜을 탕란하여 행실이 검수와 같으니 사판에 끼었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지평 이번이 또한 화친을 허락함이 불가하다는 것과 고안정, 강징, 이날, 배철보 등의 일을 아뢰었다. 윤호하지 않았다. 영사 성현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평양 판관이 하인을 데리고 와서 서울집에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어떤 세도가의 집 노자들이 밤에 성군 작당하여 침입하여 장난하므로 그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혹은 도망하여 숨고 혹은 상해를 입었다 합니다. 왕성 안에서 외람한 짓이 이러하니 법사가 응당 규철하여 비록 삼공의 집 종들이라 해도 엄하게 다스려야 하며 만일 종실과 관계된다면 종부시가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기강이 엄명하지 못할까 싶으니 바라건대 의금부가 추가하여 나쁜 버릇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느 집 일인지 알 수 없으나 과연 이러하다면 유사가 마땅히 추구할 것이다 하였다. 증조 7월 16권 중종 7년 8월 2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화친을 허락하는 의논이 이미 결정은 되었으나 신등은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애당초에 성친이 오면 화친을 허락한다고 한 것은 그 화친을 하기 어려움을 보인 것이고 봉중 역시 마땅히 달려오도록 한 뒤에 화친하자고 하였다가 지금은 본국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니 그 핑계하고 오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 말로 타이르고 화친을 허락한다면 국세가 지극히 약하게 되니 신등의 성친이 오지 아니한 것을 핑계로 아직 그 화친을 거절함이 국가의 체면이 온당하다고 여깁니다. 조정의 큰 개체가 뒷나라의 일을 신등이 어찌 좋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소소한 오랑캐 대처하기를 이와 같이 갑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또 고안정, 강진, 배철복, 이날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8월 2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8월 23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8월 23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아뢰기를 봉중에게 화친을 허락하는 데 대한 주의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사기가 마땅치 못합니다. 애당초 성친이 오면 화친을 허락하기로 언약하였는데 지금 언약 배반한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화친을 허락하려 한다면 당초에 화친을 허락하지 아니한 본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봉중이 장홍을 보낼 적에 무슨 말을 넌저시 부탁하였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일본에 갔다는 것은 필시 엉뚱한 말일 것이니 지금은 성친으로 구실을 붙여 그가 다음에 와서 화친 청하기를 기다려야 하며 그때에 가서 처치함이 지당합니다. 그리고 의주 군공의 논상은 지극히 외람합니다. 성세정이 목사가 되어 도둑들로 하여금 지경에 들어오게 하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뒤에 비록 추격하여 잡았으나 이것은 그의 직분입니다. 옛 사람들이 변방의 군공을 상대지 아니한 것은 공을 세우려다가 일을 내게 될까 염려해서입니다. 지금 다만 수금 넷 뵌 것으로 자급을 올리게 되었는데 재상의 가자는 결코 가볍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한 고 안정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화친을 허락하는 일을 당초 허락하지 않을 즈음에 온 조정이 모두 지금 화친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호환이 될 것이다 하더니 지금은 화친을 허락할 즈음에 당해서는 경들이 또한 지금은 화친을 허락할 수 없다니 내가 따를 바를 알지 못하겠다. 나란 일에 시비가 있지 어찌 이렇게도 결정되지 못하는가. 조의가 옳다면 경들이 조의를 따르고 경들의 의논이 옳다면 조정이 경들의 의논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공의로서 서로 어그러질 수 없으니 화친을 하든지 않든지 하나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신에 경들의 의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경들 역시 대신의 의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화친을 허락하자는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시끄럽게 고칠 수 없다. 옛 사람들이 변방군공을 상두지 아닌 것은 과연 공을 세우다가 일을 낼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공이 있다면 상두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 7월 16권 중종 7년 8월 23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헌문관이 차자를 올려 대마도에 화친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을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6권 중종 7년 8월 23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시독관 권벌 설경 이청이 대마도의 화친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을 극력 진달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권벌이 또 아뢰기를 전일이 조순이 승지로 있을 때 유담년을 영임할 일을 아뢰었는데 과연 그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건대 유담년이 변방의 일을 잘 알고 군민들이 편하게 여긴다 하였습니다. 즉이 경영관을 띄고 있어 들을 바를 아랠 수 있기 때문에 아랜 것인데 그때 대관들이 편협하여 논핵하기에 이르렀고 상의 하교에도 역시 인물을 등용하거나 물리치는 것은 대신의 일이지 승지의 직책은 아니다 하여 따라서 추구하도록 명하셨으나 온편하지 못합니다. 무릇 시종하는 신하들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진단하는 것이니
말하는 것이 만약 사적인 것이라면 그러거니와 그것이 공적인 것이라면 어찌 혐의하여 말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마땅히 악한 것은 숨기고 착한 것은 드러내야 하는 것이니 착한 말은 써주고 악한 말은 버리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한마디 말이나 한 가지 일이 적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반드시 추구하고 탄핵하게 된다면 누가 제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뒷날의 패단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러기를 생각한 바가 있으면 누구나 말할 수 있다 하였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3일 갑자 8번째 기사 성균관 하규 강관이 돌아가 부모 복양하기를 고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강관은 진주 사람인데 학문과 행실이 있고 의 복양에 정성을 다함으로 향리에서 효자라고 일컬었다. 이에 앞서 본도 관찰사가 추천하여 계문하였는데 경호년에 급제하여 하규가 되었다가 어버이가 늙기 때문에 사직하고 갔다. 마침 진주의 교수가 비었으므로 주의하여 제수하였는데 고만하자 학록이 되었다는데도 다시 사직하고 가니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며 한 고을의 원이 되어 돌아오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9월 24일 을축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홍경림 지평 윤탕이 대마도의 화친을 허락할 수 없는 것과 의주 변장을 농공함이 불가함과 고안정 이날 배철보 강징 등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화친을 허락하면 뒷날 이로울지 해로울지 멀리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대신들이 어찌 뒷날 이해를 헤아리지 않고 하였겠는가. 우선 조정 의논대로 하고 뒷날의 일을 봄이 가하다. 나머지도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전조실록 16권 증정 7년 8월 24일 을축 두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도주에게 화친을 허락하는 일에 대해 전일의 주의가 이미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지금은 사기가 전과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왕 성친이 오면 화친하겠다 하였고 북중도 성친을 달러 오게 한 뒤에 화친하겠다 하였는데 지금 성친이 오지 아니하였으니 북중의 간사한 수책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화친을 허락하면 저들이 조정의 경중을 알아 더욱 간교를 부를 것이니 지금 성친이 오지 아니한 것을 핑계대서 답서하면 사리가 순편할 것입니다. 전일 의논할 때 대신 및 육조의 참의 이상과 서반 재상들로 하여금 모두 참여하여 의논하도록 하였으니 지금도 널리 의논하여 처리함이 가합니다. 대신들로 하여금 신들과 모여 의논하게 하면 대신도 신등의 뜻을 알고 신등 역시 대신의 뜻을 알 것이니 대면하여 옳고 그름을 다툼이 가합니다. 북중이 갔다 올 기일이 또한 이미 박도하였으니 불가불 결정하여 하겠습니다. 말이 그러면 공경의 말이라도 쓰지 않는 것이요 말이 옳으면 나무꾼의 말도 채용하는 것이며 소소한 조간일지라도 그의 집에 있어서는 또한 반드시 의논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모두 의논에 참여하도록 하여 널리 그 의논을 모으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하고 또 고관정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화친을 허락한 일은 화친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않은데 지금 의논이 혹은 가하다 혹은 불가하다 하여 시비가 한결같이 못하다. 진시로 그 시비를 결정하여 뉘우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물러가 다시 의논하되 한 가지로 결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니 또 아뢰기라. 비록 정부 부원군 6조 중추부 동지 이상으로 의논하게 하시더라도 이는 모두 전일 의논할 때 화친함이 가하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상교에 정부 부원군 6조 중추부 동지 이상이 모여서 의논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6조의 난관 및 67갑의 관원인들 어찌 정론을 하는 사람이었겠으며 첨지사 및 성균관의 당상 낭청 역시 어찌 의논할 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성종 때의 홍기달 신종호를 대제하게 천망하는 일을 문신 당하관도 역시 모두 참여하여 의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큰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한 것은 널리 여러 의논을 채택하려 한 것인데 더구나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하니 진실로 널리 의논해야 합니다. 대체로 조정에서 의논하는 일은 각기 그 뜻을 말하여야 하는데 저는 화친을 의논할 때 대신의 의논에 부회하는 사람이 많아 매우 합당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각기 그 뜻을 말하고 부회함이 없도록 하여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동반의 상품 당상 및 첨지사 등을 모두 모이게 해서 의논함이 가하다 하였다.
육시칠갑 여러 소각사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중정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4일 을죽 세 번째 기사. 좌이정, 유순정 등이 명을 듣고 태평관에 모여 의논하였는데 유순정, 송일, 김은기, 홍경주, 신윤무, 정광세, 신용계, 이정, 박열, 최한웅, 이정 등이 의논드리기를 화친을 허락하는 일은 신등이 거듭 생각하여도 전일의 의논에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하고 안윤덕, 권웅, 이종인, 회진, 심정, 최숙생, 유인호, 박호겸 등은 의논드리기를 화친을 허락하는 일이 북중이 장홍을 보내기 전에 있었다면 마땅하나 지금은 장홍이 이미 돌아왔지만 성친은 오지 아니하였으니 먼저 화친을 허락하게 되면 이는 화친을 바라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고 저들에게 있지 않게 되어 국가 위신에 손상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화친을 허락할 단서만 보여줌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하여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말하여 두기를 성친이 어찌 오래 상도에 있겠는가? 너가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성친과 함께 오라. 국가에서 대마도의 성의를 자세히 알아야 화친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화친을 급하게 여겨 사세가 어지럽지 않게 될 것이요. 뒤에 비록 성친이 오지 않게 되더라도 반드시 그 오지 않은 까닭을 말할 것이니 그때에 당해서 거짓 그 말을 믿는 척 화친을 들어준다면 화친이 바람이 저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여 국가의 위세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화친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 작은 조원기, 홍경림, 성운, 이원호, 김갱, 경숙, 이번, 윤탕, 유중익, 이원하 등은 의논드리기를 전일의 화친을 허락함이 순편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래 때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하고 선주가 의논드리기를 국가가 대마도의 종래 통호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지금은 지은제가 극심합니다. 북중이 한번 와서 화친을 청하자 곧 응하기를 어김없이 하여 그들이 우리나라를 경멸하는 마음을 생기게 함도 몹시 불가한 듯 싶고 또 지금 성신이 오지 않은 것을 핑계로 하는 말이 기만에 가까운데도 곧 그 소원대로 따르는 것이 역시 매우 불가한 듯 싶으니 한편으로는 화친을 허락하는 눈치를 보이고 한편으로는 성친이 오지 않은 것을 책망하여 그의 요청을 굳게 막음으로써 오랑캐가 실정인지 거짓인지를 정탐함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정수관, 성순동, 김사원 등은 의논드리기를 북중이 화친을 청하기에 간절하면 머리를 함에 담아다가 정성을 바친 것은 이미 그 죄를 자복한 것이니 성친을 잡아오지는 않았다 해도 이에 따라 화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친으로 하여금 위험스런 다른 나라 땅에 가도록 한다는 것도 역시 정리에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서북에 사변이 없지 아니하여 삼면으로 적을 받아 명령 따르기에 지칠까 싶으니 화친을 허락하는 순편함만 갖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김세필은 의논드리기를 이놈들은 별로다. 북중이 재차 와서 화친을 청하나 국가에서 수악 성친이 오지 아니한 것을 핑계로 굳게 거절해야 합니다. 저들이 국론을 돌릴 수 없음을 알게 되면 그때 성친을 오도록 하여 그들의 소청을 이루려고 할 것이니 저들이 화친을 청하기에 급급하여 우리와 가볍게 끊을 마음이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친이 거짓 본국에 들어갔다 하고 오지 않는데 전에 하던 말을 버리고 시급히 화친을 허락한다면 스스로 국가 위신을 손상할 뿐만 아니라 교활한 오랑캐들이 국론을 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이자와 이항윤, 은필, 김내문, 김정국, 김권벌, 손세양, 유돈, 이청 등은 의논드리기를 북중이 화친을 청하면서 대마도가 죄를 자복하여 실정대로 말에 바치겠다고 말하였고 국가의 본토도 역시 대마도가 죄를 자복하여 성의를 바친 다음에 화친을 허락하리 한 것인데 당초부터 함에 담아다가 바친 머리와 과연 참다운 것인지 믿을 수 없어 국가에서 화친 허락하기를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북중이 성친으로 하여금 직접 스스로 정성을 바치게 하리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친이 핑계하고 오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죄를 자복하지 않음을 이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어디에 근거하여 화친을 허락할 것입니까? 화친을 허락하되 근거가 없이 하면 저들이 반드시 경멸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며 경멸하는 마음이 생기면 화친 허락하기를 급하게 한들 능히 영구히 굳기를 보장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쉽사리 그들 소청대로 따른다면 명년에 반드시 삼포에 와서 다시 살기를 청할 것이니 국가에서 또한 장차 따를 것입니까?
삼포이에 다시 사는 것을 결단코 허락할 수 없다면 오늘의 화친하자는 의논을 가볍게 허락하였으나 되겠습니까? 성친이 기왕 오지 아니하니 화친하는 의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은 봉중이 또한 어찌 스스로 요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록 화친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원망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니 그들이 다시 청하기를 기다려서 화친을 의논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4일 을충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고 안정의 정의 대부 가자는 대관들이 개정하기를 청하지 이미 오래되었고 대신들 역시 개정해야 된다고 하나 내 생각에는 이는 족친으로서 가자받은 죄가 아니고 곧 한때 특별히 가자한 것인데 패조 때 특별히 가자한 것을 일일이 뒤따라 개정할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윤허하지 않은 것이다. 경들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하자 대신들이 모두 논개하기를 고 안정의 가자는 비록 족친으로서 가자받은 예가 아니기는 하나 역시 나인에게 의탁하여 외람하게 얻은 가자이니 개정함이 온당합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4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안주 숙천 순안 자산 은산 성천 개천 등지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주먹만 하여 곡식에 손상이 많고 짐승들도 죽었다. 아이고야.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고영산이 계모의 상사를 당하였는데 횡성에서 병을 얻었으니 바라건대 약물을 내리고 또 계소하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봉중에게 화친을 허락하는 의논을 도로 정원에 내렸다. 의논이 이와 같이 갈리어 두 가지가 되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마땅히 전의 의논들을 해야 할 것이다. 화친을 허락하는 일을 이미 오늘 봉중에게 말하여 주기로 하였으니 시급히 하유하도록 할 일을 예조 관원을 불러서 이르라. 중조실록 16권 중종 7월 8월 2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아래기를 어제 의득한 단자를 잊게 하고 오늘 대간청에서 명을 기다리며 드리니 예조 관원을 불러 봉중에게 화친을 허락하는 뜻을 유시하도록 하셨답니다. 신등이 화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의논을 많이 거둘 것을 청하인데 새로 의득에 참여한 재상 중에서도 화친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미 수의하였다면 쓰는 것이 당연하며 만일 수의하고도 쓰지 않는데 의논하지 아니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대신들이 화친하자는 의논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전의 의논을 고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나 지금 화친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의논이 이러하니 대신들인들 어찌 능히 모두 다 옳다고 하겠습니까? 관질이 비록 낮은 관원이라도 그 의논이 옳으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너무나 큰일이어서 만약 일찍이 정하지 않는다면 후회해야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의논을 보건대 비록 한결같지 않다고는 하나 그 중 화친을 허락하자고 한 사람 모두 전일 화친하기를 청한 신하들인데 이는 모두 나란 일을 도모하는 신하들이다. 후회가 있고 없을 것을 어찌 쉽게 하릴 수 있는가. 또한 이 일을 두고 여러 날 여러 달을 미루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예조로 하여금 봉중에게 유시하도록 하였다. 경들이 어제 아래기를 다시 대신들과 논의하여 의논하되 대면하여 논란하겠다고 하므로 내 생각에 과연 이렇게 하면 경들의 생각이 의논을 기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의논하기를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면하여 논란하였어도 그 의논이 전일의 것과 다름이 없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네 차례나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급해? 중조실록 16권 중조실록 7권 8월 2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대신들의 의논은 잘못이니 지금 급급하게 화친을 허락하는 것은 바로 당장만 편한 것을 취하는 계책입니다. 신등도 들었지만 대신들의 의논이 어찌 모두 한결 같았습니까? 당초 성친은 오게 하도록 유시할 적에 한 재상이 성희안에게 묻기를 성친이 만약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대답이 만약 오지 않는다면 어찌 반드시 화친을 허락하겠는가 하였고 신용계도 사견으로 의논하기를 성친이 오지 않으면 화친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 대신에게 견제되어 억지로 화친을 허락하자는 뜻을 따릅니다.
성현의 당초의 뜻도 역시 그와 같았는데 지금은 화친을 주장하여 굳게 고집하여 돌리지 아니하니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안으로 독단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또 차자를 올리기를 국가에서 성친을 반란의 괴수로 여겨 기엽고 원문에 오도록 하여 그 죄를 끝까지 따진 뒤에 다시 화친을 의논하기로 하였으니 이는 실로 말이 바르고 사리가 순편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자 풍중같이 간교한 자로서도 어길 수가 없어 사람을 보내 오게 하려 하였는데 성친이 핑계하고 오지 않으니 조정에서 마땅히 엄한 말을 굳게 거절하여 경멸하는 마음을 꺾어야 할 것인데 지금은 도리어 임시 변통하는 말을 꾸며 그 죄를 용서해주면서 급급하게 화친을 속히 하려 하니 어찌하여 당당한 구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먼저 스스로 약함을 보이는 것입니까? 한번 약함을 보이게 되면 더욱 세력을 믿고 능멸하는 계책이 생겨 온갖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어 세삼이와 선척과 다시 산포를 거주하겠다는 요청 같은 것을 반드시 모두 전 약조와 같이 한 뒤에야 말 것이니 국가에서 장차 어떻게 수용할 것입니까? 그리고 잡혀간 장졸들의 일은 조금도 따져 묻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교활한 사신의 말대로 그락한다면 그들이 비록 하잘 것 없는 무리이기는 하나 다소라도 채통을 아는 자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이를 한번 허락하게 되면 다시 거둘 수 없고 국위를 한번 손상하면 다시 떨칠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그들은 잘못하고 우리는 정당하여 말과 사리가 너무도 반듯한데 고식직에만 따르기를 힘쓰고 구원한 계책은 하지 않으니 어찌 나라를 도모하는 좋은 계책이겠습니까? 대체로 화이가 그들에게서 나오면 튼튼하나 우리에게서 나오면 그렇지 못한데 만약 그들이 정성을 바치고 주의를 자복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시급히 그들의 욕망대로 따른다면 이는 화이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튼튼하기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일이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고 할 수 없는 기회가 있기도 하는 것인데 지금 주의를 보건대 전일에는 화이가 옳다고 한 사람이 지금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니 어찌 소근이 없이 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사기가 전후의 다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사기를 통찰하고 여러 의논을 널리 채택하 이해를 살피고 시비를 밝히시되 대신들에게 끌리지 마시고 속히 결단을 내리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대간이 이런 뜻으로 7번 논계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은 저런 인간인데.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아뢰기를 화친을 허락할 수 없는 것을 전에 이미 모두 아뢰었으니 바라건대 곧 쾌히 결단하소서 하였으나 3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 답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전라도 태인 백성 경보라는 사람이 밭을 매러 가려고 집 앞 큰 내를 건너는데 마침 폭우로 물이 넘치므로 가로질러 헤엄쳐 건너다가 힘이 지쳐 사세가 위급하였는데 그 아들 예손이 아비의 사세가 급박함을 보고 구출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관찰사가 계문하여 정표하여 백성들에게 풍교 세우기를 청하니 예조에 개하하였다. 준조실록 16권 중조 7년 8월 2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무릇 일이 옳고 그름이 반연한데 누구는 옳다 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 하여 지론이 한결같지 아니하면 반드시 상께서 독단하게 된 뒤에 큰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감과 시종들이 모두들 통호하는 것이 잘못임을 말하니 이는 바로 정론이요 대신들이 화천 허락하기를 치우치게 고집하면 권도입니다. 정도에 처하여 권도를 행하는 것이 성인에게 있어서는 가능한 일이나 그 이외에는 정도를 버리고 권도를 썼다가 뒷날에 후회가 없었던 일이 적었습니다. 이는 전하께서 통찰하신 바인데 대신들의 의논에 끌려 정당한 의논을 거절하시기를 이토록 하십니다. 대체로 병가의 일은 그 일을 당하지 않고서 어찌 능히 미리 알겠습니까? 만일 미리 알지 못한다면 다만 마땅히 정도를 지켜야 할 뿐인 것입니다. 신등이 긍밀한 자리에 있으면서 대신 대간 시종들의 의논의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감히 계달하지 못한 지 오래였으나 지금은 일이 급박하게 되어 아뢰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속히 결단하시고 부회한 의논에 끌리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가 대간에게 답한 뜻을 경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따로 답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화친을 허락할 수 없는 뜻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당초에 화친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을 상께서 독단하신 것은 바로 저 외들이 성을 함락하고 장수를 죽여 죄악이 극히 커서 쉽게 화친을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성상의 뜻으로 독단하셨지만 지금은 풍중이 성친을 타일러 오도록 하려 해도 성친이 영고를 핑계하고 오지 아니하니 이는 바로 화친을 허락할 수 없는 사기입니다. 만약 대신에 의논이 견제되어 쉽게 허락하신다면 성상의 뜻이 강단하지 못하신가 싶습니다. 임금의 덕은 강건만한 것이 없으니 화친을 허락하지 마는 것으로 풍중을 타이르도록 하심이 좋겠습니다. 청컨대 성상께서 거듭 헤아리소서니 전교하기를 지금 화친을 허락하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요 대신들의 의논에 끌려 사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군국의 중대한 일에 대한 조정의 의논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다시 의논할 일이 없으니 그 유시를 정지할 수 없다 하였다. 대간이 또 세 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홍문관이 아뢰기를 화친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을 대간이 여러 날 논계하였는데도 지금까지 망설이시니 상께서 필시 화친을 허락하는 것이 곧 대신들의 의논이라 여기서 이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중이 보낸 선주 장홍이 돌아오기 전에 재상이 성친이 오지 않으면 화친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공공연하게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대신들이 지금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절망하여 다시 와서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니 이렇게까지 퇴보하여 위축되는 뜻을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궁중도 성친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미 화친하리라는 기대를 안고 있으니 지금 성친이 오지 아니한 것을 핑계하여 책망하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궁중이 반드시 말없이 스스로 물러갈 것입니다. 무릇 일이란 사기가 있는 법인데 이번 사기는 화친을 허락할 수 없으니 바라건대 화친을 허락하지 말고 아직은 그들이 다시 청하기를 기다렸다가 허락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7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예조 정남 김희수가 화친을 허락하는 뜻을 풍중에게 유시하고 회개하기를 오늘 아침에 소신이 외관에 가서 풍중 등과 같이 앉아 자리에서 그런 뜻으로 개유하여 설명하니 풍중이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하기를 연전에 험하고 먼 길을 나왔다가 장사하지 못하고 돌아갔고 이번에 또 청한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인데 지금 특별히 화친을 허락하시니 이는 우리들이 다시 살아알게 된 은혜입니다 하고 이어 청하기를 화친을 허락하는 뜻을 아울러 대마도에서 온 사람에게 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섬의 특성 국행은 이미 죽었으나 국행과 함께 나온 도선주도 역시 노성한 사람이니 속히 불러다가 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7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의 의주의 군공 및 강징 이날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30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앞연관 송일과 예조참 이전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궁중에게 예조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며 제3사리하였고 이어 청하기를 포구에 있는 도선주를 상경하도록 하여 함께 하직하고 돌아가도록 하여달라고 청하였는데 그의 생각에 화친을 언약하는 일을 허락한다고 해도 도선주가 서울에 오는 일에 대해서는 대마도의 죄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화친을 허락하지 아니할까 의심하여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세삼이 선적 등 물건을 제감하는 수량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 이 일로 재차 청하기를 종인들은 모두 먼저 보내고 나는 홀로 여기에 머물렀다가 도선주가 오기를 기다려 함께 돌아가겠다고 하기에 신이 응답하기를 화친을 허락하는 일에 대해 너희들이 이미 분부를 듣고도 국가에 다시 미덥지 못한 것이 있는가? 또 일기가 점차 바람이 높아져 오래 머물 수가 없다. 너희들이 국왕에게 복명하는 것도 시급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믿지 못한 마음을 가지면 진실로 잘못이다. 그런 일은 전달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례의 연향은 단지 괴양만 하였습니다. 어제 봉중이 노승이 말리기를 하직하고 돌아가며 반드시 만나기를 기억하기 어려우니 보답하는 인사를 차리기 청합니다 하였고, 그의 부사 또한 수작하기를 청하며 신등이 허락하여 모두 몹시 취하여 마치다가 파했는데, 이어 사리하는 서계를 예조에 바쳤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8월 30일 심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9월 2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9월 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근자의 선비의 풍습이 저하되어 조급히 진출하는 풍습이 생겨 재상이 된 사람들도 자제들로 하여금 학문을 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젖떨어지자 곧 가자를 모아서 가자가 많은 자는 별자에 재배되고 가자가 적은 자는 참봉에 재배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학문할 뜻이 있어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드디어 조급히 진출하려는 풍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상들이 하는 짓이 이러하니 어떻게 선비의 풍습이 저 하됨을 금하겠습니까? 이조에서도 역시 그 인물은 보지 않고서 한갓 재상들의 이 말만 듣고 거기에 어린 사람들을 관원으로 제수하니 이조 역시 죄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은 할 수 없거니와 근래 이 손의 손자 이 위가 별제가 되고 박열의 사위 조성과 정광필의 아들 위겸이 참봉이 되었으며 노공필의 손자 노전이 별제가 되었는데 이들은 더욱 연소한 자들이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군공 및 강징 이 나라의 일은 다 윤허하지 않는다. 조급하게 진출하려는 풍습은 과연 대간의 아는 바가 당연하다. 이 사람들은 무슨 까닭으로 이런 관직을 제수한 것인지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고, 또한 정원에 전교하기를 사헌부가 아래 네 사람의 나이가 20세 전인지의 여부를 모두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중조 7월 16권, 중종 7년 9월 4일 을한 첫 번째 기사. 함경도 승변사 황영이 치게 하였다. 망압 등으로 하여금 그의 군사 506명을 거느리고 들어가 석고내를 치도록 하였는데 석고내들이 도망하여 숨어 사로잡지는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일에 잡혀간 19명을 수해하였기에 신이 망압을 hir치하여 군사를 파하지 못하게 하고 도로 적의 소굴에 들어가 남김없이 잡아오도록 하니 망함이 명에 따랐으므로 다시 거느린 군주를 그대로 26일 들여 보냈습니다. 중조 7월 16권, 중종 7년 9월 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고령현에 사는 부인 한씨가 102세이므로 쌀을 내리고 복화하도록 명하였다. 와, 100년을 사. 중조 7월 16권, 중종 7년 9월 4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의금부당상 송일, 이손, 안윤덕, 민상안 등이 아뢰기를 옥종의 어미가 상언하기를 옥종의 엄행에 대한 일은 그 종이 주인을 배반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하기에 신등 역시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어서 추문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사간을 추문하니 사간과 이 선경이 모두 이미 자복하였습니다. 근래 사적의 부녀로서 엄행하는 자가 성종 때에 2번 있었는데 하나는 논지하고 하나는 정속하였으며 패조 때에는 부녀에 엄난한 자가 있었는데 패주가 말하기를 풍속이 바로잡힐 동안은 간부는 모두 사죄로 논하라 하였습니다. 이 일은 법조문에서 건정하여 쓸만한 조목이므로 있게 하였었는데 그 뒤에 정승이 말하기를 이는 율문 외의 일이어서 시행하여 쓸 수 없다 하였으니 옥종의 죄를 정승이 필시 이것으로 논단한 것입니다. 신등의 의견에는 옥종을 죽여야 한다면 마땅히 다시 형벌하여 자복을 받아야 하나 죽이지 않기로 한다면 옥종은 자복하지 않으나 사간과 이 성경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다시 옥종을 형벌할 것이 없고 마땅히 그의 죄대로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족의 부녀가 음욕을 자행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성종 때에도 논제로 사제로 논하기로 하고 정속하기도 하였으며 패조 때는 간부까지 모두 사죄로 논하였으니 법조문을 수정하여 반포한다면 옥종의 죄는 마땅히 스스로 정해질 것이니 법조문의 수정을 속히 마치도록 하고
옥종은 다시 형처의 실정을 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옛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순화하여 법이 없어도 될 수 있었으나 후세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와 같지 아니하니 반드시 법을 세운 뒤에야 그의 엄난 사특한 풍습을 금할 수 있다. 폐조 때 부녀들의 실행에는 그 간부까지 모두 사죄로 논한 법을 사행하여 쓰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9월 4일 을hen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이를 아래고 헌부가 또 아래기를 이위 조성 정위겸 노전 등의 일을 어제 본부의 관원에 제수한 까닭을 상고하라 하셨는데 이들은 모두가 생원 진사가 아니니 필시 음직으로 취재하여 출신한 것이요 다시 더 고찰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나이 젊고 부호한 가정에서 생장하여 음직으로 취재한 뒤에 즉시 서임하였으므로 반드시 교만 방종한 마음이 있고 그 인물 중에 들어 학문할 자질이 있어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 비록 재상의 차제가 아니고도 만일 의탁할 세력만 있게 되면 모두 조급하게 진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풍습이 저하됨이 실로 이 때문이니 네 사람의 직을 개정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위 등 네 사람의 일을 이미 상고하도록 하였으니 상고한 뒤에 다시 전교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양사가 제차 아래니 전교하기를 군공 및 강직 이 나라의 일은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이위 등 네 사람 모두 음직으로 취재하여 서임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젊기는 하나 이위는 24세로 전원에 와서 별자가 되었고 노전은 23세로 별자가 되었으며 조승은 그 중에 가장 젊어 21세로 참봉이 되었고 정위겸은 27세로 참봉이 되었다. 대전에 20세가 되지 못한 사람은 동서반에 서임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이 네 사람은 나이 젊기는 하나 모두 20세가 넘었으니 개찰 것이 없다 하였다.